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오늘 테마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단 중2 때 1차 함수를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먼저 1차 함수부터 설명하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이죠. 1차 함수는 y equal ax 플러스 b 꼴로 써지는데, 이때 a가 의미하는 바가 기울기고 b가 의미하는 바가 y절편입니다. 선생님, y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y절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 equal b가 나오기 때문에 b는 y절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자,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살펴봐 봅시다. 먼저 x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랑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기울기의 의미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높아짐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냐, 이거의 의미가 기울기인데요.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x가 이렇게 증가를 할 때, x 증가량일 때 y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었으면 이쪽 기울기는 양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에 딱 넣어 놓으시면 돼요. 저기 세모라고 쓴 거는 델타라는 기호인데 x의 변화량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기울기 의미 설명했고 y절편 설명했으니까 1차 함수 때 우리가 직선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직선을 구하는 법. 첫 번째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에서 먼저 주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을 때는 두 점의 x좌표의 차이 분의 y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직선 구하는 법은 이때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b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b 값을 찾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울기가 3이고 점 5,1을 지나는 방정식. 자, 이렇게 기울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는 함수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y절편을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두고, 이때 요 1차 함수가 5,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y에다가 1을 대입해주고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y는 3x 마이너스 14라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xy라고 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4라는 소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y 절편이 의미하는 바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이때 x절편도 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3분의 14가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면 이 직선이 3x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점 마이너스 1,2랑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울기를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좌표 차이 분의 y좌표 차이인데, 이 마이너스가 있는 게 싫으니까
뒤의 점에서 앞의 점으로의 변화량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3 빼기 빼기 1 해주고 4 빼기 2를 해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직선의 기울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y 걸 2분의 1x 쓰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b라고 더 주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점 하나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 점을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니까 따라서 b는 2분의 5.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직선을 한번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세 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가. 얘는 이제 고1에서 자주 나오는 테마인데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려면 저 점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기울기가 서로 똑같고 방정식도 서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우면 됩니다. AC를 이용해서 세워보면 직선 AC의 기울기는 K 빼기 빼기 2 분의 K 빼기 1에서 빼기 3 해주면 K 플러스 2분의 K 빼기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직선 BC의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K 빼기 1분의 K 빼기 1 빼기 빼기 2가 되니까 K 빼기 1분의 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를 풀어주게 되므로 양변에 K 플러스 2 곱하기 K 빼기 1을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생기겠죠. 여기 전개해주면 K제곱 K 플러스 4는 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이때 K제곱이 서로 사라지게 되네요. 마이너스 5K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8K가 나오고 우변에 있는 2를 넘기게 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대강적으로 살펴봤고 1차 함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직선의 기울기, 그다음 y절편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기울기의 개념이었어요. 이거 잘 확인하시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선의 방정식 때 이게 참고서마다 좀 배열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가르쳐요. 자, 우리가 이 고등상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파트 점에 있는 좌표가 점과 좌표예요. 점과 좌표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배웠다고 가정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을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일반형으로 바꾼 거예요. 위에서 y ax 플러스 b 모양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의 특징은 그 함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는 건데 a가 기울기고 b가 y절편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표준형이고 그냥 싹 다 전개해 놓은 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임의의 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 직선 밖의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점을 h라고 하면 얘는 x2, y2 이런 식으로 제가 둘게요. 이런 식으로 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놈입니다. 요 놈의 거리 얘를 d라고 할게요. 디스턴스에서 따온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유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입니다.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결국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x2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x2랑 관련된 식을 어떻게 구하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울기는 우리가 주어진 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ax 넘기고 b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할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y2 빼기 y1 곱하기 a는 b의 x2 빼기 x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넘기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양변을 a, b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 얘네가 똑같으니까 등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얘를 k라고 두는 거예요. 얘를 k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y2 빼기 y1은 bk가 나오게 되고 x2 빼기 x1은 ak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싶은 거죠. 얘를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d는 루트 이게 좌표의 차이의 제곱이 bk의 제곱 더하기 ak의 제곱이니까 얘는 k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k는 벗겨질 때 루트 k제곱은 절대값 k이고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이제 k값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때 k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본래 값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위에는 x2, y2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게 성립하게 되고, x2는 x1 더하기 ak, y2는 y1 더하기 bk로 정리가 되므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관계식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a의 x1 더하기 ak 더하기 b의 y1 더하기 bk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 c 이퀄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k니까 k로 k가 있는 놈이랑 없는 놈을 묶어내게 되면 여기서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k가 나오고, 여기는 없는 쪽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k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나오게 돼서 얘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이렇게 씌워져 있고, 여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 절대값 안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절대값이니까 편하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분모 분자에 따로 절대값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얘랑 같이 곱해지게 되면 이게 사라지고 여기가 루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우게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에서 분모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요 xy에다가 우리가 요 점을 대입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거는 지금 제 강의 보고 한 번으로 만족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종이에 한번 써서 더 완벽하고 싶다 하면 한번 해보시면 되고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요 놈만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점 5,4랑 직선 4x 빼기 3y 빼기 2 이퀄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공식 그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분의 5를 x에 대입하고 4를 y에 대입을 하게 되면 20 빼기 12 빼기 2의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분모는 루트 25니까 5분의 여기는 계산해주게 되면 6이 나오게 되겠죠. 6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써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분의 6이 나온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 증명은 제가 인강인데 외우라고 하기 뭐해서 그냥 바로 그냥 증명도 안 하고 외우라고 하기 뭐해서 증명을 해봤는데 정말 쓸모가 없어요. 이걸 이용해서 뭐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증명도 아니고 얘는 그냥 사실 공식으로서의 가치가 엄청 훌륭한 놈이라서 굳이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굳이 증명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응용된 형태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자, 우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여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중2 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걸 이렇게 생긴 건 알 거고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로서 똑같기 때문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y절편이 여기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9짜리 절편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임의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구하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뭐 0,1이 있겠죠.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 저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한 점 임의로 하나를 찾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편을 찾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찾습니다. 0,1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을 요 직선이라고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요 점에서 두 번째 직선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면 되니까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요 직선과 0,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럼 루트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해서 5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0과 1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0 빼기 1 빼기 9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루트 5분의 10 이렇게 써져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2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한 직선에서 임의로 점 하나를 선정한 후에 그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떠한 점을 세팅하시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1,3? 1,3도
저 파란 색깔 직선 위에 대입하게 되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 1,3에서 공식을 써도 똑같아요. 여기서 1,3으로 공식을 해준다면 t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 빼기 3 빼기 9니까 똑같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공식의 힘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 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 돼. 여기서 y절편까지 똑같은 게 일치예요. 일치. 두 직선이 하나로 겹친 거야. 얘는 평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수직인데, 사실 얘를 제가 유도를, 그러니까 요 공식 유도할 때 썼어요. 두 직선의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밖에 없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수직. 오케이. 증명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저거 증명하려면 물론 고1 수준에서도 증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예. 나중에 이과 과정을 배우고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증명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런 거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예제.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직선 y 이퀄 3x 마이너스 1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평행하면 아까 기울기가 똑같다. y 이퀄 3x 마이너스 1과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다. 그러니까 y 이퀄 3x, y절편 아직 모르니까 플러스 k라고 두고, 근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따라서 k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3x 플러스 2가 돼서 a는 3, b는 2가 되니까 a 빼기 b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점 1,3을 지나고 y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이놈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데를 m이라고 하면 m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m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럼 y절편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두고, 얘가 또 1,3을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3은 1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 값은 2가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m은 1이고 b는 2니까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개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는 사실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제일 베스트.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이 예제가 딱 그래요. 두 직선 x 빼기 2y 플러스 4 이퀄 0과 x 플러스 y 빼기 2 이퀄 0의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선 예제에서 풀었던 두 점을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 문제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추가가 된 거라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우리가 xy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연립방정식을 세우는데, 이거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과외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애들이 그냥 저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모르고 배우는데, 이게 연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연립을 한다라는 의미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근데 지금 학생들은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푸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아래서 위를 빼주게 되면 3y 빼기 6은 0. 그래서 y가 이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 y가 2라는 거는 요 교점의 y좌표가 2라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에나 대입해서 x값을 찾아주면 돼요. 아래쪽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x 플러스 2 빼기 2는 0이니까 어머나 x값이 0이 나왔네? 여기 0,2였구나. 오, y절편이 둘이 똑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풀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는 거겠죠.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교점이 0,2고 이 1,3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기울기는 1 빼기 0분의 3 빼기 2니까 1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직선은 x 플러스 모식이니까 여기서 k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근데 y절편이 0,2였으니까 여기 그냥 플러스 2라고 바로 써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날 때 m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저 첫 번째 직선은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직선식을 제가 변형을 하면 y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은 우하향하는 그래프이고 y절편이 2니까 여기를 지나고 우하향을 하는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절편은 2. 딱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얘 식을 변형을 해주면 y는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직선은 항상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m값에 관계없이. 이게 쌤 왜요? 왜요? 대입해보면 알아요. 근데 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m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넘기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m에 관한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얘 이퀄 0, 얘 이퀄 0을 만족해야 되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 y 이퀄 1이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에서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암산으로 쓴 거예요. 쌤, 왜 m에 관해 m값에 관계없이 왜 이렇게 돼요? m값이 막 변하는데 이 날뛰는 m을 억제해 주려면 요 m의 개수인 x 플러스 1의 값이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덩달아서 여기가 0이 되니까 요 반대쪽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 여기를 딱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직선이. 그죠? 근데 여기서 제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경계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인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럴 때 m값이랑 이럴 때 m값을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선에서 m값은 여기 0,2를 저 직선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니까 2는 m 플러스 1이 나와서 따라서 m은 1입니다. 그래서 이때 m값은 1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2,0이니까 2,0을 대입하게 되면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저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므로 등호는 안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m값을 구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죠. 근데 얘가 0,1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x좌표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좌표도 같이 1만큼 증가한 거니까 얘는 1분의 1에서 1이에요. 직선의 기울기가. 그렇죠? 근데 반면에 저기 2,0을 지날 때는 x값이 3만큼 증가를 했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갔으니까. 근데 y는 1만큼 감소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만큼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한 거니까 기울기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기하학적으로 생각이 든다면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암산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조금 배워가는 센스인 거죠. 넘어갈게요. 자, 직선 어이구 저 들어온 게 k 값에 관계없이 한 정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론에 의하면 k가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k가 있는 쪽을 저 문제에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계산하면 2x가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y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5k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쓴 항들은 이렇게 지워주게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3y 빼기 7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전개를 해주시면 나오게 돼요.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요 안에 RMA가 는빵 해주면 되니까 연립방 정식이겠죠. 2x 빼기 3y 마이너스 5는 0과 x 플러스 3y 빼기 7은 0이니까 두 배를 곱해줘서 바로 쓸게요. 없애주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빼주게 되면 근데 뺄 때도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게 좀 더 센스 있는 거지. 왜냐면 빼주게 될 때 마이너스 9y가 나오는 것보다는 9y가 나오는 게 좀 더 좋으니까 그래서 9y 빼기 14 빼기 5니까 빼기 9는 0 따라서 y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을 그냥 아무 때나 대입을 해. 근데 위가 좀 더 편하겠죠.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 빼기 2x 빼기 3 빼기 5는 0이니까 2x가 8이니까 x는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점의 좌표는 4,1이 되겠습니다. 정답 4,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푸신 다음에 저랑 같이 체크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혹시라도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한 부분들 뭐 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댓글로 메일을 남겨놓거나 하시면 제가 이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직선 루트 3x 플러스 ay 플러스 b 이퀄 0이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픽했습니다. x축이 있을 때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y축까지 같이 그려놓고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고2 때 배우는 수1 과목의 삼각함수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60도라는 거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60도다. 여기 각도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각이 60도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울기는 탄젠트 x축과 이루는 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탄젠트의 정의가 이렇게 있을 때 AB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이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탄젠트랑 기울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바꾸면 AY는 마이너스 A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여기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니까 얘가 탄젠트 60도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탄젠트 60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루트 3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이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여긴 플러스 B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Y절편을 제대로 찾으면 되겠구나. 얘는 어떻게 썼죠? 이 직선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2루트 3 플러스 B이므로 B는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답이 좀 지저분한데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탄젠트가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쉽게 풀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3,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 위에 저 점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면 됩니다.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3 빼기 5니까 기울기는 2가 되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써준 다음에 두 점 중 이미 한 점을 대입하면 됩니다. 3,3이 귀엽게 생겼죠? 대입해주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저 직선은 2x 빼기 3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직선이 a, 마이너스 7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고요. 5, b도 지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게 되면은 정답은 5가 나오겠죠.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에서 두 꼭지점 A와 B의 좌표가 각각 4,5, 1,1이고 선분 BC가 X축에 평행할 때 직선 CD의 Y절편을 구하라. 자, 일단 C랑 D의 좌표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겠죠. 자, 마름모의 정의 뭐였죠? 이거 중2 때 배우는 건데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점이 1,1이고 여기 점이 4,5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저기를 구해주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이면 좋아요. 여기 3만큼 가고 여기 4만큼 가죠. 그러니까 3대 4대 5로 여기 길이가 5라는 걸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니까 여기서 길이가 5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6,1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BC가 X축과 평행하다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똑같이 5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도 9,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6,1과 9,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직선 AB와 직선 CD는 평행하죠.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고 다 평행해. 왜냐면 평행사변형에서 내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마름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지금 3대 4대 5니까 탄젠트 값이 요 탄젠트 값이 3분의 4죠. 그러니까 AB의 기울기가 3분의 4인 거고 CD의 기울기도 3분의 4예요. 그러니까 직선 CD의 기울기 식을 세울 때 y는 3분의 4x 라고 써주고 y절편만 모르네, 우리는 저 k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6,1을 대입하고 싶죠. 대입하게 되면 3분의 4 곱하기 6 플러스 k니까 1은 8 플러스 k,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요. 이 의미만 잘 파악을 한다면. 제가 예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두 점을 알 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이미 가르쳤으니까 사실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그렇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좀 느려. 계산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바로 의미를 봐버리게 되면 훨씬 편하겠죠. 또 여기서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 굳이 안 세우고 y절편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 직선이 연장이 되면 y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일 때 한마디로 연장을 하면 y축을 연장을 하면 요 점이야. 여기를 0,k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기하학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3이 줄어들 때 y좌표는 4가 줄어들었죠. x가 3 줄 때 y가 4만큼 줄어든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6일 때 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x좌표는 6만큼 줄어들었으니까 y좌표는 8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 이해하면 좋은데, x가 3만큼 줄어들었을 때 y가 4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기울기의 정의가 3분의 4인 거죠. 그러니까 6만큼 줄어들었을 때 8만큼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인 요 1에서 8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7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다 배워가면 좋겠어. 기울기를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구하는 방법. 기계적은 우리가 이제 뭐 빼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푸는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x A가 2등분 할 때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대충 그려줍니다. 자, y축 그리고 x축을 좀 길게 잡을게요. 1,1, 9,1, 4, 5, 6, 7, 8, 9,1 이렇게 있죠. A 1,1, B 9,1입니다. 이때 여기는 원점. 이때 삼각형 OAB를 x A라는 직선이 2등분을 한대요. x A라는 거는 그냥 항상 x값이 똑같은 직선이니까 y축에 평행하게 생긴 놈이에요. 아마 이런 직선은 안 익숙할 텐데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직선까지 다루려고 우리가 고1 때 단원 이름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뒤에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배울 원의 방정식도 원의 원함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 하고 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예요. 함수의 정의가 뭐야? x값이 하나일 때 하나의 x값은 하나의 y값만 가지는 게 함수인데 얘는 지금 x값 하나당 y가 무한대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얘를 모르니까 우리가 x a라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 그 넓이로 2등분되는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인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해주면 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일단은
일단은 전체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주게 되면 밑변의 길이는 AB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보면 X축과 AB가 평행하고 X축 위에 O가 있으니까 높이는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높이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쌤? 얘를 연장한 다음에 나머지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B의 값은 8이니까 넓이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한쪽의 넓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의 넓이는 2다. 요 빨간색 넓이가 2인 거를 우리가 식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자, 구해볼게요.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밑변이 얘가 되고 높이가 얘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일단 a,1이 되겠죠. 요 길이, 요 점은 a,1이 되겠고, 요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직선 OB를 구해주면 됩니다. 직선 OB를 구한 다음에 x에다가 a를 대입한 y 좌표를 써주면 되겠죠. 직선 OB는 이렇게 구해 y equal, 자, 이것도 기울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에서 B로 갈 때 x좌표는 9만큼 증가했을 때 y좌표는 1만큼 증가했으니까 9분의 1 x 이렇게 적어주고, y좌표는 0이죠. 0,0을 지나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a, 9분의 1 a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a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점이 a, 9분의 1 a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요 점은 9 빼기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 빼기 a 곱하기 높이는 1에서 9분의 a를 빼줘요. 괜찮죠?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 2 넘겨주고 4는 9 빼기 a로 바뀌어주고 곱하기, 얘도 9분의 1로 끄집어내주면 9 빼기 a로 바뀌게 되겠죠. 어머나, 그럼 9를 넘겨주게 되면 36은 9 빼기 a의 완전제곱식. 여기서 뭐 풀어줘도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센스가 갈리게 되는 부분이, 이거 완전제곱식을 풀어주고 36 넘겨서 뭐 계산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9 빼기 a는 뿔마 6이라고 바로 써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a 값은 3 또는 15로 구해주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구했냐면 a는 9 맞불 6으로 바뀌니까 a는 3 또는 15가 되는 겁니다. 왜 맞불이에요? 뿔마가 이항되면 다 부호가 바뀌니까 맞불.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3 또는 15인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a는 지금 양의 양수야. a는 지금 양수이고 1과 9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5는 안 되고 3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x 이퀄 a로 인해서 넓이가 2등분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1과 9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저 도형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중심을 각각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좌표의 평균, 요놈과 요놈의 중점, 여기는 3,4고 여기는 1,1이니까 x좌표 더하기에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2,2분의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여기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각각 평균 내서 구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요거 더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또 한번 기하학적으로 해볼까요? x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로 가면 4만큼 증가했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5가 됐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4만큼 증가한 거니까 4분의 4 해서 기울기가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y 이퀄 x라고 써주고 플러스 k로 둔 다음에 2,2분의 5를 대입하는 게 모양상 좋겠죠. 따라서 k 값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 그랬네. 기울기 구하는 건데. 하지만 방정식까지 찾으면 y 이퀄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수가 부호 따지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잘해둬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잘해둬야 되는 게 고2, 고3 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AB가 양수이고 BC가 빵이래. 어이구.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거 막 이제 참고서들 보면 뭐 막 다 공식으로 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일단 식을 변형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울기고 이게 지금 y절편이니까 이 모양으로 바꾸고 나서 그래프를 대강적으로 그려주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의미를 생각하고 나서 푸는 겁니다. 자, AB가 양수라는 말은 뭐냐면 두 수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AB가 양수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B분의 A도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야.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겠고 Y절편을 보면 BC 값이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는 0일 수가 없지. B는 0일 수가 없어. 왜냐면 B가 0이면 AB가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C가 0인 거지. C가 0이면 Y절편도 0이 되는 거니까 Y절편이 0이고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우하향 뭐 이런 식이든 이런 식이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호 따져줘서 푸는 문제는 항상 저런 식으로 식변형에서 생각하는 거지 막 저거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자, 얘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ABC의 부호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꿔주고 지금 이 직선을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양수이고 Y절편도 지금 보면 여기 양수 쪽에 찍혀 있으니까 얘도 양수고 아주 좋죠. 그죠? 이렇게 되면 B분의 A가 음수란 소리고 B분의 C도 음수란 소리죠. 1차 부등식 푸는 방법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B랑 A와 B 부호 다름 B와 C 부호 다름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바로 저 직선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직선은 y는으로 바꿔주면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잘 보시면 a랑 c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b의 부호가 플러스면 a는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a와 c의 부호는 같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니까 b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a와 c의 부호가 같으니까 얘 자체는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음수인 거지. 그리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 부호가 음수. 따라서 y절편은 양수.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지나는 사분면은 1, 2, 4니까 안 지나는 사분면은 제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구호타 친구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 막 저 그래프를 보고 뭐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참고서에선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넘어갈게요. 8번 세 직선 y 이퀄 마이너스 x, y 이퀄 ax 플러스 2, y 이퀄 x 빼기 2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첫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평행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혀 삼각형이 안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도 삼각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직선이 모두 교점을 가져.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돼요. 오케이.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미 y 이퀄 마이너스 x랑 y 이퀄 x 빼기가 있으니까 이미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는 달라. 그러니까 이 y 이퀄 ax 플러스 2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1일 때는 이제 평행한 게 y 이퀄 x 빼기 2랑 평행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x랑 평행하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다음에 교점 이럴 때죠. 그럼 저 교점은 어떻게 찾냐? y 이퀄 마이너스 x랑 y 이퀄 x 빼기 2의 교점을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대입법으로 풀어주게 되면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2x가 2가 나오게 되므로 x는 1, 따라서 y도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리가 y 이퀄 ax 플러스 2 직선이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2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그냥 a 값만 모두 더하라고 하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저기는 사라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갈라질 때라고 나왔죠. 어떻게 그려지면 될지를 여기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지금 유일하게 아는 직선이 얘예요. 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대충 그릴게요.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x절편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미 이 직선으로 인해서 좌표 평면은 2분할이 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직선이 하나만 이런 식으로 더 생겨도 지금 좌표 평면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는 거 보이시죠?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를 추가했는데 벌써 4개야. 그럼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행해야 돼. 평행하면 3개의 구간으로 나뉘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추가되면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앞에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싹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y 이퀄 마이너스 ax 더하기 모식이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므로 a 값은 2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직선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1의 x 더하기 모식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생각. 그려보고 하나만 구웠는데 4개네. 그러면 3개 가지고 4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러실 수는 있죠.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4개로 쪼개졌는데 혹시라도 다른 직선이 일치할 수가 있어. 일치해가지고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제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직선이 다 서로 달라야 돼. 일치하는 건 뺀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분할이 나도 영역이 내분할이 나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인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와 점 A에서 직선 x 저거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x 넘기면 마이너스 x 되고 2로 나누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직선 AH는 직선 저놈의 수직이니까 두 직선의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역수의 부호 바꿔주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역수의 부호 바꿔주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y =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때 점 A 좌표가 2,2분의 5니까 요 놈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4 빼주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 = 2x 빼기 2분의 3이 AH 직선이 되므로 얘가 저 직선과 만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랑 x 플러스 2y 빼기 2는 0이랑 연립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 여기 2를 곱해주면 2y는 4x 빼기 3이니까 대입해주게 되면 x 플러스 4x 빼기 3 빼기 2는 0 따라서 5x가 5가 되므로 x는 1이 나오게 됩니다. x가 1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대입해줍시다.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y는 2 빼기 2분의 3이므로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h의 좌표는 x가 1이었고 y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을 지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점 A, B가 직선 저거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저 점을 대입해 보게 되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직선 AX 빼기 BY는 2는 항상 점 PQ를 지난다. 대입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점 P, Q를 지나는 거야. A, B 값에 상관없이.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A, B 값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P, Q는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A랑 B 값이 뭐든지 간에 P랑 Q는 움직인다. P랑 Q는 고정되어 있고 A, B가 뭐든지 간에 P랑 Q를 지난다 라는 거니까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A는 3B 빼기 1이니까 얘로 변형시켜서 대입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때 B가 있는 쪽이랑 없는 쪽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3P 여기는 빼기 Q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P에 빼기 2는 0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가 뭐든지 간에 우리가 P랑 Q를 지난다는 거니까 얘가 0일 때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P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므로 여기서 3P가 Q니까 Q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항상 지난다는 거야.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Q도 이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AX 빼기 BY가 2라는 거는 기울기도 항상 변하고 Y 절편도 항상 변하는데 이 변화가 됨에도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은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거 참 신기한 거죠. 문제를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만든 거죠. 자, 12번 직선 y 이퀄 mx 빼기 m 플러스 1이 두 점적으로 이은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저 직선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y 이퀄 m에 x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이 직선은 m 값에 상관없이 1,1을 항상 지나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0과 0,2를 이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난대. 마이너스 2,0 여기 0,2니까 요걸 두 개를 이은 선분이 A랑 선분 AB죠. M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는 얘랑 얘가 되겠네요. 그리고 선분 AB니까 저 경계가 포함이 돼도 돼요. 선분 끝점도 선분에 속하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기울기를 구했지만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가면 x가 1만큼 감소할 때 y가 1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인정. 그 다음에 x가 3만큼 줄어들 때 y도 1만큼 줄어드니까 얘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는 등호가 들어가게 되고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점 0,K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이거는 그냥 식으로 노가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직선과 0,K 사이의 거리 구해주고 2x 빼기 y 빼기 2는 0과 0,K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0 플러스 2k 빼기 5 여기는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2k 빼기 5랑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니까 사실 이것도 이쁘게 쓰려면 그냥 k 플러스 2로 써줘도 돼요. 마이너스 1을 그냥 끄집어냈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를 풀 때는 제곱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4k제곱 빼기 20k 플러스 25는 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 3k제곱 빼기 24k 플러스 21은 0이니까 뭐 3으로 나눠줘서 뭐 k제곱 8k 플러스 7은 0이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k 값의 합인음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두 근은 그냥 1과 7 나오는 거고 그냥 구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근과 계수가 출제 의도였습니다. 자, 14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직선 저거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할 때 라고 나와있죠. 자, 우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막 그릴게요. A, B, C 막 그렸어.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해주시고 무게중심은 3분의 5, 아유 숫자 들어온 거 봐. 0이죠.
자,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여기 중점이 있을 때 이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을 지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또 다른 중점이 있다. 여기 지나면 되시고 여기 또 있다. 그럼 여기 지나면 돼요. 이런 식이니까 가장 구하기 쉬운 중점이 자, 우선적으로 저 직선은 y equal m에 사실 무게중심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이 뭔지 몰라도 저 무게중심만 지나면 넓이를 2등분하게끔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봅시다. 무게중심을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가 3분의 5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이니까 3분의 2 m이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y 이퀄 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y 빼기 m 이니까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2는 0이니까 y는 3x 빼기 5입니다. 이 y는 3x 빼기 5라는 저 직선이 꼭지점 3개 중에 하나를 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a를 대입해 보니까 야 a를 딱 지나네. 1, 마이너스 2를 딱 지나. 그러니까 무게중심과 a를 지나게 되므로 무게중심과 그 꼭지점 하나를 지나게 되므로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3이 성립함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마이너스 3. 자, 15번 세점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에 수선의 발 내려주고 요 길이랑 요 높이를 구해서 2분의 1로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은 어떻게 구하냐? BC는 점과 직선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 차이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여기를 h라고 하면 일단 직선 BC를 구해줍니다. BC를 구해주게 되면 기울기는 x가 6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감소하므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 모르니까 k로 두고 아무거나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은 3분의 2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3을 곱해주고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얘랑 점 A 2,7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10분의 2 플러스 21 플러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10분의 28 루트 10이니까 5분의 14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죠. 5분의 14 루트 10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높이 값을 구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그 다음에 5분의 14 루트 10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8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좀 습관에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x가 증가했을 때 y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하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증가하면 플러스로 해주고 그 차이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원점과 직선 점의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저 직선을
풀어 헤쳐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뭐 x 더하기 뭐 y 더하기는 0으로 고쳐주면 x의 개수는 k 빼기 1이 되고요. 여기서 나오죠. k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1이 되죠.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2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거리는 루트 k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0, 0 대입하면 절대값 2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이게 d가 fk인 거죠. 이제 fk라고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k제곱 k 빼기 1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이 k제곱 더하기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k에 관한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k 고 빵에서 최소값 2를 갖게 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니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2가 꼭 시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k 값은 최대값은 k가 0일 때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쪼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쪼면 안 되고 직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개념대로 배운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4문제 남았습니다. 1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의 수직인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OBA의 넓이가 6일 때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저 두 직선이 일단 서로 평행하다는 사실은 기울기가 1이니까 알 수 있고 저 두 직선의 모두 수직인 직선이 AB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y = 마이너스 x인데 y절편을 몰라. 이거 이해되죠? 이때 OBA의 넓이가 6이어야 돼. 자, 근데 이 AB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임의의 점 하나 찍고 그냥 거리만 구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0,3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저 AB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 빼기 y 빼기 1은 0에서 0,3과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4가 되고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2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우리가 OBA의 넓이가 6이래.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요 높이를 몰라. 그죠? 요 높이를 D라고 둬. D라고 두면 요 D의 값은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3루트 2가 나오겠죠. 이 D가 뭐냐면 y =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0,0 사이의 거리예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라는 겁니다.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 따라서 절대값 k의 값은 6이 나오니까 k는 뿔마 6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정답이 하나인데 지금 요 직선의 y절편이 k죠. 근데 지금 얘는 1사분면의 위에 있는 직선이어야 되니까 k는 6이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은 여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요 아래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 값은 6입니다. 선분 AB의 방정식은 y =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8번.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좌치 중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게 뭐냐. 자, 저 두 직선이 뭔진 모르겠지만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치 중, 자,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큰 쪽이랑 작은 쪽. 이때 원점을 지나는 놈이 하나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건 풀이 과정을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 첫 번째는 완전 정석으로 하나, 그 두 번째는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풀이 하나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점 P의 좌취를 모르니까 x, y라고 둡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나와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고 서로 같다라고 두게 되면 루트 5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1 그대로 나오게 되죠. 또 루트 5분의 절대값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y 빼기 1의 절대값이 절대값 2x 플러스 y 플러스 1과 같게 되고, 얘는 제곱을 해주면 망해요. 는 뿔마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절대값을 벗길 때 뿔마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x,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므로 3y는 마이너스 3x가 나오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직선이 나온 게 각각 요놈이랑 요놈인데, 둘 중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놈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뭐 야매라고 생각하면 야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이해하고 푸는 거라서, 이게 지금 파란색이든 빨간색 직선이든 간에 어차피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점을 먼저 구해줘요. 앞에 거 직선 그대로 써주고, 두 번째 직선을 두 배를 해줘서 적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빼주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걸 대입하면 y 좌표도 1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건 제가 빨리 구했어요. 그냥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소리야. 그쵸?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우리는 직선을 그냥 뭐 모르니까 m에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역으로 세울 수 있어. m의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좌취입니다. 근데 이게 원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대입해서 m 값을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인데, 출제 의도는 첫 번째 게 맞지만 두 번째 풀이 과정도 유의미하니까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9번 2차 함수적 그래프 위의 점에서 직선 저거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다. 자, 이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변형해서 꼭지점 먼저 찾아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저 y 이퀄 2x 플러스 a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기울기가 2짜리이면서 이 이차함수랑 접하는 요 1차함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이 접하는 마이너스 1,2고 요거를 먼저 구해보고 저 직선과 어딘가 EX 플러스 A가 있을 텐데 여기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 그러면 뭐 판별식이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k 이렇게 적어주고 x제곱 플러스 3 빼기 k는 0이니까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k 값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3으로 바꿔주게 되고 그러면 정확히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아니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여야 돼요. 임의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차 함수와 EX 플러스 A와의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 점도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x제곱이 0이 나와서 x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3이었던 거예요. 직선에다 대입해서 y값 3인 거 구해주면 됩니다. 0,3과 2x-y 플러스 a 코 0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루트 5는 루트 5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a겠죠. 따라서 절대값 a가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는 뿔마 루트 5가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5는 요 위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의 y절편이 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y절편이니까 y절편이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는 마이너스 2,0에서 출발해서 X의 방향으로 몇 초 1만큼 이동하고 점 B는 0,3에서 Y축의 방향에 음의 방향으로 몇 초 2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동하는 점을 프라임이라고 둬보면 얘는 X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1초당 1만큼이니까 t초 뒤에는 t만큼 이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A'을 이렇게 둘 수 있고 B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몇 초 이만큼이니까 t초 지나면 마이너스 2t만큼 지나 있겠죠. 오케이. 두 점 A, B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A', B'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의 제곱이므로 이게 최소가 되는 것은 얘가 최소일 때니까 저거를 전개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더하기 4t 제곱 빼기 12t 플러스 9가 최소일 때니까 얘는 5t 제곱 마이너스 16t에 플러스 13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최소 값이 아니고 최소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뒤니까 얘가 모시기가 되겠죠. 모시기가 되고 더하기 모시기니까 얘는 정리하게 되면 t 빼기 5분의 8의 제곱 더하기 모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소일 때 시간이니까 5분의 8초일 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 구해드리고 싶은데 숫자가 너무 들어와서 사실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해요. 만약에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5분의 8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루트 씌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 equal x 그래프와 2차 함수 y equal x제곱에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 자, x제곱 함수 위에 두 점을 잡고 CD를 이제 1차 함수 위에 점에서 CD 잡아서 정사각형이래. 아주 그냥 어렵죠. 얘를 제가 좀 더 크게 해서 이 위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질이 많이 깨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정사각형이고 지금 이게 다 90도인데 자, 좀만 더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수직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당연히 수직이야. 그죠? 여기도 45도. 그런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딱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래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이게 y equal x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여기 이루는 각도가 45도여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D 대각선이 x축과 평행하고 AC 대각선이 y축과 평행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y equal x이기 때문에 45도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대부분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문제에서 A, B를 먼저 세팅을 했으니까 저도 이 A, B를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두고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두면 여기는 지금 B랑 D가 Y 값이 똑같으니까 B의 좌표는 베타, 베타 제곱이니까 여기 D도 베타 제곱을 Y 값으로 가지려면 X좌표도 베타 제곱이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는 요 알파를 잡았으니까 여기 알파도 여기 알파 제곱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다 이 정도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식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베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길이 요거의 평균이 알파야. 그러니까 베타와 베타 제곱의 평균이 알파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는 2알파예요. 그러니까 베타 제곱은 2알파 빼기 베타가 성립하는 것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를 대입할 수가 있게 돼. 나중에 구해지는 값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을 텐데 알파 빼기 알파 제곱이 베타 빼기 베타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베타 제곱이 2알파 빼기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알파 제곱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알파 제곱은 좀만 더, 얘는 2베타 빼기 2알파니까 얘는 2베타 빼기 2알파니까 알파 제곱은 넘겨주면 3알파 빼기 2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식이 지금 얘랑 얘이므로 얘네 두 개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데 뭐가 좋을까 고민을 엄청 하게 될 거야. 고민하다가 못 풀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마냥 쉽지도 않고 그럴 텐데, 이게 참 보이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테크닉으로 푸는 거라서 베타 제곱은 2알파 빼기 베타고 알파 제곱은 3알파 빼기 2베타니까 여기서 연립을 해줍니다. 어떻게?
빼줘요.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베타 빼기 알파고 여기도 베타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어. 그럼 여기는 베타 플러스 알파 합차 공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천천히 해드릴게요. 얘는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베타랑 알파가 다른 점이란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0이 아니므로 나눠주게 되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는 1 빼기 알파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위에다가 아무데나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아래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충 해주게 되면 대입한 식은 알파 제곱은 3알파 빼기 2 플러스 2알파가 나오게 돼서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2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더럽죠.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차피 더러워. 어차피 들어오니까 해도 돼요. 근해 공식 한번 써봅시다. 알파는 2분의 5 뿔마 루트 25 빼기 8 이렇게 써지니까 2분의 5 뿔마 루트 17이죠. 근데 알파 생긴 게 지금 딱 봐도 지금 여기가 그리고 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일단 다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에요. 플러스가 될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5 빼기 루트 17은 0. 얼마야. 왜냐면 루트 17이 4. 얼마이기 때문에 0. 얼마를 2로 나누니까 더 1보다 작아진 거죠. 그리고 원래 1보다 작았고 분자 자체도. 알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대각선의 길이는 알파에서 알파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이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서 이 파란 색깔 요게 베타 빼기 알파니까 2의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주면 돼요. 이거니까 베타가 1 빼기 알파니까 2의 1 빼기 알파 빼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걸 대입한 거야. 여기 있는 거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의 값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5 빼기 루트 17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의 5 빼기 루트 17 더하기 2니까 2 루트 17 빼기 8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루트 17이 대충 4. 얼마니까 8. 얼마가 돼서 결국에는 이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2 루트 a 플러스 b래. 그러니까 a의 값은 17이 되고 b의 값은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 a 플러스 b는 9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까지 좀 어려웠지만 이런 세팅이 어려웠지만 사실 얘는 뭐 지금 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직선의 위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해서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진하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이차 함수 우리가 이전 교육과정 때 이전 단원에 배웠던 이차 함수랑 같이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알아가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까지 수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